조선소를 움직여온 거인. 골리앗 크레인이 멈춰서 있습니다. 망치 소리가 사라진 항구의 조선소엔 지금 쓸쓸한 정막만이 감돕니다. 일감이 끊긴 바다 위에서 조선소의 아버지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좀 있으면 저게 금방 그 선대도 배 꽉 찰 날이 있겠지.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희망을 포기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상은 조선 사람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가인데 왜 사랑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수주만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세계 1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조선업이 거센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바다 그 한가운데에 선 조선소 사람들의 3일입니다. 거대 조선소들이 자리한 거제시는 우리나라 조선업의 메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리던 조선업. 하지만 최근 대형 조선소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선박 수주가 끊겼기 때문이죠. 촬영 첫날인 5월 24일은 대형 조선사들이 인력과 설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제시한 직후였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00척이 넘는 120척이 넘는 그런 물량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분명하게 2년 반치의 물량이 남아 있는데 조선 주기가 15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돌거든요. 조금 지나면 잘 될 건데 왜 현장에 와서 한번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5년 뒤에 3년 뒤에 다가올 그 미래의 그 먹잇감인데 또 다시 이렇게 호황이 또 올 거거든요. 조선 주기가 배가 수명을 다 하거든요. 그럼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요. 바다에서는 배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는 한 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이미 칼바람은 곳곳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사내의 하청업체들. 정리 1순위가 지금 협력한 사람 얼마나 어렵고 그러면 협력사 대표들이 임금을 안 주고 기성금을 갖고 도망을 가겠어요. 그러게 해서 지금 문 닫은 업체도 몇 업체 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협력사 사람들 중에 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팀들이 1순위. 어느 업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이 없다고 치면 그 인원들이 제일 먼저 정리가 되는 거고. 해고 1순위가 협력사라면 0순위는 협력사에도 속해 있지 않은 물량팀. 시급으로 돈을 받는 물량팀은 계약이 끝나면 그만인 일용직, 임시 노동자입니다. 업체마다 또 경우가 다 달라요. 지금 해양 블렌드 쪽에는 또 그들 삭감을 좀 시키고 그 외에는 이제 전환을 이제 시키고 이제 공공 시급으로 돈 시급 이래 하면은 6천 얼마의 수당 이래 가지고 한 8,000원 쓸 때 안 돼요. 8,200원. 그럼 한 달에 한 며칠 정도 일을 하시는데요?
한 달에는 그냥 뭐 일요일날 토요일 날도 쉴 때도 있고 그런 게는 30일 해가지고 한 열흘 빼고 한 20일 정도 다음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생활이 되십니까? 그런 게 힘들지요. 그만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가진 거, 뭐 배운 거 없고 단지 이제 정서에 녹을 먹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생각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나라 조선업의 적신호가 켜진 것은 지난 2008년 중소조선단지인 통영의 미륵도가 흔들리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난으로 크고 작은 수많은 조선사가 도산했죠. 지금도 통영의 노동지청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지금 신청들 하고 계신 상태예요? 아니 이제 마지막 사인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나 있어요? 한 30명 넘고 있습니다. 월급 못 받으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못 받은 지가 3개월째 되지. 2개월? 예.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되세요? 금액이 다 틀립니다. 뭐 300만 원, 40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저는 한 200만 원. 200만 원? 예. 뭐 면밀히 따지자면 우리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라고 보면 돼요. 업체에서 일하시는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 거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그런데 뭐 비정규직은 살 길 없잖아요. 진짜. 이걸 해서 마치면은 수직급여라도 이렇게 감옥 가지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누도 없고 사들 도움을 거의 안역하시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거의. 저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사대 보면 아니는 사람들이죠.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영세한 협력업체와 임시 근로자들입니다. 조선소에서 일하셨던 근로자분들 많이들 찾아오세요? 예, 많이 옵니다. 어느 정도나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6, 70명 찾아온단 말입니다. 하루에 60명? 요 근래 부쩍 많이 늘었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 100명이 넘죠. 또 이 월요일 날이나 또 이 비 오고 오는 날은 더 안 많습니까? 이 약보이서 지금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날은 미륵도 조선단지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70년 역사의 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조선소는 지난 11월 파산을 선고받은 상황. 이 텅 빈 조선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바이어들이 플로팅 도크를 보는 중이군요. 플로팅 도크란 해상에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만든 대형 구조물. 조선소가 내놓은 첫 번째 매물입니다. This way is boat size. 해외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신조 쪽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데 수리선 쪽은 아직 경기가 괜찮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는 지금 많이 와서 지금 보고 있죠. 심지어는 미국에서까지 보고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지금 전체 조선소에서 한 어느 정도의 매물이라고? 국내에 지금 이런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왜냐하면 2008년도 이후에 이제 리먼하고 여러 가지 미국의 재정 금융 때문에 이제 같이 해운하고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이제 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목포 쪽이나 부산 쪽이나 이런 통영 쪽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현재 이곳은 부분 매각과 더불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중인데요. 이를 위해 조선소엔 장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언제든 조선소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죠. 우리 회사가 전통 있는 회사인지 알지? 직원들이 스스로
가서 이렇게 도크를 삽들고 직접 팠어요. 그 배를 이제 그 건조시키려면 지으려면 그 도크가 들잖아요. 그 도크, 그 슬라이딩 도크 두 개, 1선대, 2선대, 그 선대를 손으로 직접 파서 콘크리트를 채워놓고 저희가 직접 그 만든 거죠.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예. 직원들 손으로 직접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인정합니다. 비록 파산은 했지만 전성기인 2007년엔 세계 9위까지 올랐던 저력의 조선소. 직원들의 자부심은 상당했습니다. 협력업체 포함해가지고 한 4, 5천 명. 때 제대 많았을 때. 그때는 작업량도 많았고 일단 일이 많았죠 그때는. 그때는 뭐 야근할 일도 많으셨겠어요? 네, 뭐 철야 한게 12시, 2시 반, 새벽 2시 반까지 일하는 적도 많았고. 광현님과 여기 선거반 그 전문 전기 담당 동생이 있었는데 네. 한 달에 퇴근한 시간이 이틀밖에 안 돼요. 한 달 동안요? 네,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어요. 한때는 일이 많아 정직원만 2,000명이 넘었다는 회사. 이제 남은 사람은 34명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정직원 신분이 아닙니다. 인수합병 때까지만 일을 하는 조건부 계약직 근무인데요.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뭐 가산해가지고 뭐 보조인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없지만 뭐 시설 같은 거 뭐 정비하고 그다음에 보수할 부분 보수하고 점검하고 뭐 그게 주 업무 한 달 끝나면은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래 하는 입장이죠. 한 특수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언제 그만두고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용이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죠. 기약이 없는 상황임에도 직원들은 담담합니다. 작년 11월 27일, 11월 27일, 예, 문자로 통보를 받았죠, 문자로. 작년 11월 달. 네, 문자로. 해고의 아픔은 회사가 파산되면서 이미 한 차례 겪은 뒤입니다. 뭐 때문에 상태까지 실제로 우리 회사가 2006년, 2007년도까지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중소조선소 치고는 정말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사실은 뭐 그 회장이 정관계 로비로 인해서 검찰이 아니고 그 뭐지 국세청에서 무슨 그 조사가 나왔는데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한 달 만에 그룹 자체가 해체가 되버렸습니다. 그룹이. 평생 직장의 꿈이 물거품이 된 지금 이제는 다들 각자의 살 길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무슨 공부 중이셨어요? 예. 부동산. 부동산 학개론? 예. 그건 왜 준비하고 계세요? 왜라기보다는 이 조선소 이게 요새 이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조선소가 이렇게 그래서 뭐 조선소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들의 어깨가 무거워만 보입니다. 미륵도 조선 단지엔 살아남은 조선소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중소형 선박을 건조해온 조선소인데요. 저겁니다. 수리할 때. 이관장님! 도착한 곳은 통영 삼덕항 여객선 터미널. 여객선 측에서 뭔가를 의뢰한 모양입니다. 바로 노후 설비에 대한 수리 작업. 저거는 솔직히 걸려가지고 어쩐지 모르겠어 상태가.
조선소는 배를 짓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배를 수리도 하나 봅니다. 저희 원래 주 직종은 세배 신조 근조죠. 신조 근조인데 뭐 이제 배에 대한 경험이 이제 다 풍부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수리도 하고 수리선 하는 거 이제 뭐 다 배에 대해서 아니까. 아록을 다 12개 아닙니까? 말하자면 불황타계를 위한 자구책인 셈입니다. 이 조선소 여기도 조선소였는데 지금 여기도 지금 폐업했잖아요. 폐업. 여기도 중소형 조선소 중에 좀 알아주는 조선소였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다 된 거야? 그건 불과 한 5, 6년 만에 다 이렇게 됐죠,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3년 전에 출범한 이 조선소는 지금까지 총 5척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론 배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불황으로 보증을 서주는 금융권이 드문 탓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건조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배를 얼마 전까지도 지금 계속 해가지고 배를 내보냈고 선주한테 인도를 했고 선주한테 솔직히 극찬도 받았습니다. 극찬도 받고. 사실 지난 3월에 인도한 배도 금융권의 보증을 받지 못해 무던히 애를 먹어야 했죠. 이 배가 뭐예요? 저희 3월 달에 나간 배 진수 동영상입니다. 결국 조선소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은 끝에 건조에 착수했고 무사히 공사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진수할 때 그때 그 느낌은 이제 눈물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 정도였고 우리 직원 한 2~3명 그때 울었어요. 울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울고 또 서로 고생했다고 다독여주고 협력사 사장님들도 서로 고생했다고 다독여주고. 당시 그 배는 시리에 빠진 통영의 재기의 가능성을 알린 배였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마음이 처지고 그다음에 힘들다 할 때 이 동영상을 한 번씩 보거든요. 한 번씩 보면 그때 옛날 힘들었던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면서 아 다시 더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한 번씩 다시 마음을 다지게 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왜 그러십니까? 통영의 조선인들은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을 맞은 거제도입니다. 귀가를 서두르는 발걸음 속에서 오늘은 길을 달리하는 한 분을 따라가 봤습니다. 와, 전부 다 조선소 분들만 계시네요. 누가 보면 조선소 사내식당인 줄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분들은 얼큰하게 취하셨네요. 우리는 그냥 다 GT 친구들이야, GT 친구. 60년 GT 친구. 30년 직이세요? 30년 넘었지. 우리가 84년부터 만났으니까. 안 가네? 우리는 어디 가도요. 이거 달고 다니자. 이 자존심이다. 우리 잡수 셉니다. 자존심이 엄청 세다고요. 우리 회사는 이때껏 끊고 왔잖아요. 일단은 그게 나의 힘이다. 그런 뭐라지만 전체 우리 전체 역량이다. 자부심으로 일궈온 만큼 퇴직도 명예롭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때임을 직감합니다.
구조에 오면 일단 뭐 나이 먹은 우리부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젊은 세대들은 또 나름대로 할 게 많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해야 될 거고 뭐 용인이 있습니다. 봐라, 우리도 이렇게 뒷골 내리자.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이번에 만난 분들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 저 있는 게 아닌데 정말 힘듭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서로 위로를 하는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정책이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일을 선생님은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나요? 저는 한 32년 넘게 됐는데 한 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하실 수 있어요? 배운 게 이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이 회사에서요 최고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뭐 좋다고 하더라고 뭐 좋은 거 했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이렇게 또 이제 막 조선업이 그 사양 산업이고 이제 3D 업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있는 이상은 조선 사람이 사양이 아니라니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가인데 왜 사양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간절한 바람, 그 속에 담긴 불안한 속내까지도 술 한 잔 속에 털어냅니다. 그날 밤 거제의 불은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거제시 옥포 일대는 조선소 근로자들의 출근 인파로 붐빕니다. 그런데 주택가 한 기퉁이에 웬 옷가지들이 산더미입니다. 아, 이제 보니 조선소 작업복이군요. 여기 왜 이렇게 소옷들이 많이 버려져 있죠? 아니요, 이게 기숙사 애들이 있다가 배우가 얘는 인력 줄이면서 전부 버리고 여기 막 저쪽 가면 산더미처럼 쌓이고. 아,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많아요. 여기 말고 저쪽에 이쪽에 전부 냅두고 갖고 뭐 의자니 뭐니 전부 다 냅두고 가고.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싶어 안타깝지. 다 버릇먹으러 갔다가 안 되고 가니까. 작업장에 있어야 할 이들이 떠난 자리엔 이렇듯 주인 잃은 옷까지만 쌓여갑니다. 이날 오후 조선소를 지척에 둔 대로변에서 개업을 준비하는 한 가게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게 오픈하나 봐요? 예. 사장님이 누구신가요? 아, 저예요. 아, 사장님이세요? 예. 근데 어떻게 직접 이렇게 뭐 가구를 조립하고 계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 삼성조선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예전에 했던 식당을 다시 하려고. 아,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예, 저 용접했어요. 아, 용접을 하셨다고요? 예. 지난 10년간 빚땀을 흘려가며 모은 돈. 그 위에 빚까지 내서 투자한 가게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가게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작년 한 10월달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급변할 줄은 몰랐죠. 그냥 조금 힘들다 하더라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마음이 막막하네요.
요 며칠 괜찮다 하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불현듯 찾아온 서글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도 많이 되시고 많이 되죠. 잠이 안 오고. 희망 버리지 마셔야죠. 예, 열심히 할 거예요. 옆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잘 될 거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잘 될 거예요. 좋은 날도 있을 거고. 언제 IMF 때도 지나가고 그죠? 다 힘들 때도 다 겪어가면 살았는데 뭐 좋은 일 많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예. 다들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 조선단지엔 사내 협력업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제에 자리한 이 회사는 20년간 함석판을 제작해온 사회 협력업체. 사무실인데 직원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예, 저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직원은 없으시고요? 다른 직원들은 지금 일이 없어가지고 삼성하고 대우 쪽에 그 물량팀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팀이라고 그러면 그 시급 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신가요? 저희들 정직원인데 지금 통영에 조선소에 일이 없어서 바쁘더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6개월 가까이 작업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할 현황판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단지 수입원이라 하면은 저희들 종업원들이 삼성이나 대우에 파견을 나가서 벌이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뭐 전에 조금 벌이 나는 거 보태서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업장도 비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함석 제작 공장인데. 아니 근데 공장인데 왜 자동차가 이렇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옆에가 이 자동차 그 정비 그 판금 도색 공장인데 저희들이 뭐 일도 없고 그 임대료도 부담이 너무 되고 해서 이 월 임대료가 1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수입이 없이 그냥 150만 원 주기가 너무 이 부담이 돼서 옆에 공장에 월 100만 원을 받고 지금 자동차 그 판금 도색 그 임대를 재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 공장에 있는 기계들은 다 어떻게 했나요? 기계를 전체 다 넣을 때 1억 2천 주고 넣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고철로 정리할 때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직원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땀 흘려온 세월만 20여 년. 사장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회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래 보면은 뭐 판금하고 자동차 부품 이래 있는 거 보면 참 가슴 아프죠. 함석 두드리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동차 망치 때리는 소리가 나니까 잃어버린 그 소리가 다시 울릴 날은 언제일까요? 다시 통영입니다. 도크는 비어있지만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장비를 점검합니다.
오늘 크레인은 김용진 기사가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다른 동료들보다 일찍 회사를 떠났던 용진 씨로선 간만의 작업. 익숙한 손놀림과 달리 마음 한켠은 복잡합니다. 제가 나간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3년 만에 무거운 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갈 데가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이쪽 계통이니까 딴 데 가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나을 것 같아가지고 연락이 왔길래 들어왔었는데 안 보는 게 어찌 보면 쇼핑할 수도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안 돌아가는 야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당시에도 텅 빈 회사를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소 밥을 먹은 15년 세월은 용진 씨를 쉽게 놔주지 않았죠. 초창기에는 뭐 일용직도 뛰어보고 아는 형님 통해가지고 뭐 그 감자탕 집에서 이제 뭐 주방일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일 준비한다고 이리저리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 막 하다가 또 여기가 딱 걸렸으니까 쉽게 손을 떼고 뭐 다른 걸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몸에 배인 일을 놓기란 쉽지 않은 일. 그래서 기약이 없음을 알면서도 다시 왔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이 회사가 다른 조선소에 인수 합병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 승계가 되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다들 계시는 분들 희망사항입니다. M&A 돼가지고 배 짓는 회사가 M&A 돼가지고 밖에 계시는 분, 이전에 계시던 분들 다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이 회사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바람이 다 가지고 똑같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좀 안 보이네요. 언제적이라 하고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빨리. 그렇지 않으면은 뭐 또 이게 또 저 하신 분들은 또 나름 또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까. 막연하죠 지금. 조선소 빅3가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면은. 송신. 부질없는 바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들 한 동네에 사나요? 지금 그냥 다 같이 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제 집 제가 밥 해주거든요. 누가요? 제가. 알고 보니 이곳은 회사에서 세운 기숙사. 들어가도 돼요? 이 두 분은 한 집을 쓴 지 6년째랍니다. 아 여기는 이제 반장님 방이시고 예. 사무장님 방이시고. 아니 쌀 없어요. 몰라. 두 분 모두 가족들은 부산에 두고 온 기러기 아빠죠. 예전에 이거 싹 다 기숙사였거든요. 사택. 아예 없나? 네, 한 개도 없네요. 이 전체 거진 다 사택이었어요. 요 맞은편에도 거진 다 사택이고. 3개월,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다 새로 들어오고 요 옆으로 원래 다 비었었는데 다 지금은 임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들어와요. 여기 있어, 차례. 쌀이. 쌀 없다고. 쌀이 장만되자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또 생겨도 대신에 내 같은 경우는 도로비가 많이 든다. 최근 기숙사로 다시 모이고부턴 식비도 아끼고 회포도 풀 겸 동료들끼리 모여 밥을 해먹곤 하죠. 나는 뭐 하다 보니까 이 밥 해먹는 사기 때문에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돼. 복직에 대한 희망 하나로 버티는 생활. 동료들과의 자리는 작은 위안이 되곤 합니다. 오늘 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모쪼록 이번 일이 잘 돼서 가족들에게 당당한 아빠로 서고 싶다는 배은 씨. 이 큰아고 큰딸이고 이게 아들이고 이게 집사람이거든요.
집사람이 반대를 많이 해요. 집사람이. 그래서 좀 희망이 없는 회사인데 왜 이제 계약직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 집사람이 좀 많이 좀 아쉬워해줘. 근데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좀 봤다고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으로 왔는데 일단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잘 될 거라고 보고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평생을 꿈꿔온 일터로 돌아가는 일. 이들이 품은 신락 같은 희망이 모쪼록 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거제의 아침을 여는 것은 조선소 근로자들의 출근 행렬.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여기서 식사하세요? 아 시간이 쫓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게 식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가면 항상 줄이 많이 서가 있기 때문에 그 출근하기 전에 이 잠시의 휴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달콤할 것 같아요. 예, 한 잔의 커피가 마시면서 좀 보고 있으니까 참 달콤한 정도가 아니고요 평화로운 것입니다. 예, 마음 자체가 여유가 많이 생기는 거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해봐야 10분, 15분인데. 또 이제 회사 정문에 들어가는 순간 또 치열한 예, 삶의 전쟁터죠. 삶의 전쟁터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부 부지런하다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요.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게 있겠어요. 자식들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이유지. 이게.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제가 얼굴을 안 내보내는 이유가 문제예요. 물론 이런 일을 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내 주변에 저희 집사람이 봐갖고 이런 모습 아침에 빵 먹고 이런 모습 봐서 좋겠어요? 안 좋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요. 그렇죠. 슬픔을 나만 가지면 되지 그걸 내 가족들한테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아프면 되는 거고 자식들이나 가족들한테 이러는 거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당당한 아빠고 당당한 남편인데 이런 모습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작업하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아버지도 세상이 버겁습니다. 그래도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건 그 어깨에 가족의 오늘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성진 씨는 이 조선소의 협력업체 사장입니다. 마지막 배를 떠나보낸 후 2달 만에 다시 찾는 바다입니다. 여기 사무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용하네요. 거의 뭐 일이 지금 뭐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출근하는 인원이 뭐 협력업체들은 거의 없죠. 한때 10여 개에 달했던 협력사들은 모두 철수한 상황. 당시 70여 명을 헤아렸던 사장님의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짓고 있는 배들이 여기서 보면 거의 한 태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작업자들 일하는 것도 막 찾아보고 농 뒤지고 있는 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꿈속에서도 한 번씩 가다가 뭐배 한 물씩 그 운행하는 것도 그래 한 번씩 나오랍니다. 요즘 꿈에서도 나오세요? 아유 그럼요. 그런 거는 그 자식이 딸 시집 부모가 딸 시집 보내면은 딸이 어떻게 사니 잘 사니 못 사니 그런 생각하듯이 우리도 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갖고 손주한테 인도해 갖고 그 배가 아무 무탈 없이 화물도 잘 싣고 운행 잘하고 아무 사고 없이 댕기는 그것도 우리로서는 큰 보람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사장님이 맡은 파트는 선체를 조립하거나 탑재하는 일. 그 분야에선 대한민국 최고라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옛날 끼인데. 옛날 그 사무조선서 하면서 받은 게 있거든요. 아 이거예요? 예. 의섭질 해갖고 막 받은 거 있는데. 조선소를 나서려는데 원청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군요. 그러고 보니 이곳을 방문한 것도 꽤 오랜만의 일입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자리에 앉은 사장님. 이게 지금 그런데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6월에 시작될 두 척의 선박 수리에 사장님의 회사도 선정된 겁니다. 이 외판에 이렇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칠을 말해 이거는.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불 끄고 있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오랜만에 듣는 희소식 같은데. 아유, 그거는 진짜 엄청 기분 좋은 거죠, 조금 전에 막 안 좋던 기분이 완전 업되는 그런 기분만큼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을 빨리 집에도 이야기해주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전화 오면은 또 그런 소식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덜 떠 있습니다. 아까보다 얼굴색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되길 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 네. 애써 태어난 걸음을 하지만 오늘 사장님은 소식을 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뜁니다. 오후 5시 조선소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3355 휴게실로 모여드는 직원들. 그런데 직원 한 분이 셀프 카메라를 찍고 싶다고 하네요. 카메라 주고 인터뷰를 한다고. 빨간불 들어오게.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나는 아까 들어보니까 모블을 하신다더만. 모블이 아니고 다이빙. 혹시 스킨스쿠버. 스킨 하다가 파출소 가본 적은 있습니까? 2번 걸렸어요. 일단 좀 이따 오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영시 신화. 내가 먼저 해야 될까? 이거 내가 서울 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 김병근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니 힘든 거 없어요.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얼굴이 좀 많이 탄 것 같은데. 이건 나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 뱅아리 이리 놓이라. 이리 놓이라. 네? 이리 놓이라. 아니, 요 자리가 안 맞다, 이거. 이리 얻은 데서 각시한테. 이 너무 리얼한 거 아닙니까, 이거? 꽃나무 뒤에서 봐. 자,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소영 씨. 요즘 고생이 많죠? 남편이 변변찮게 잘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어. 미안하고.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겠지? 남편 믿고 아들, 딸, 오손도손 잘 살게. 앞으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할게.
사랑해요, 서영 씨. I love you. 아, 이게 뭐지 한단 말인가. 자, 집사람한테 한마디 해봐라. 이럴 때 한마디 하는 있는 아 이럴 때. 신혼아이가 이거 아직. 네. 자, 사랑하는 이지양 씨, 항상 뭐 고생만 시켜서 죄송합니다. 뭐 잘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뭐 어쩌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는 거지. 뭐 항상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노력은 안 합니다. 그 순간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스럽네.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놓은 시간. 이렇듯 하루를 나게 하는 힘은 가족인가 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하루하루도 오늘만큼은 평안히 저물어 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발걸음, 거제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개업을 앞둔 국밥집 사장님도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이른 아침부터 또 일하세요? 이야, 이틀 사이에 아주 말끔해졌네요. 야, 이제 이게 뭐 테이블이 이게 놓이니까 식당 갔죠. 식당 사장님이시네, 곧.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또 우리도 잘 되겠죠? 열심히 해야죠. 맛있는 음식 해서 손님들한테 접대하고 그게 또 하다 보면 즐거워요. 재밌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사장님은 용기를 내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거 하고 싶으신데? 이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좀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갚아야 대출금이 더 먼저잖아요. 그렇죠. 갚아야 좋은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원래 한 가지는 못 하잖아요. 같이 도우면서 살아가는 건데 내 욕심만 챙기자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 정말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그런 마음 먹을 때도 옆에서 물론 본인들은 별 뜻 없이 힘내라, 괜찮을 거다, 좋은 날 있을 거다 말을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지 몰라요. 그게 희망일 때가 있고 그 말 그래 나도 저런 사람들도 힘들게 일어났으니까 저런 말을 할 텐데 나도 앞으로 열심히 살자. 나만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게 아니다. 거제도가 이제 좋아지겠죠.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요. 그냥 뭐 남들은 저 외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유령의 도시다. 너무 많은 설들이 나오는데 아직 살만해요. 거제도 너무 좋아요. 다녀보지 말잖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놀러 들어오세요. 국밥 먹으러 오겠습니다. 지금 거제에 필요한 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한마디가 아닐까요? 통영의 조선소들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은 대청소를 하는 날. 오늘 하루도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켜야 돌아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립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또 다시 돌아갈 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나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또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네. 화이팅! 어쨌든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 입장인데 어쨌든 가족들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셔야죠. 예. 원래 경상도 사람은 잘 안 하는데 화이팅! 사랑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화이팅! 우리의 조선업은 어쩌면 가장 커다란 파도를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바다가 있는 한 우리는 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와 통영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